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장거리 하이킹 중인 한 무리의 사람들. 그들은 마지막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은 엄청난 폭설과 추위로 발이 묶였고 곧 그곳에서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쫓기기 시작한다. 1936년 스베르들로프스크 근처에서 태어난 이고르 디아틀로프. 그는 어린 시절부터 캠핑과 공학에 관심이 많아 지역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우랄국립기술대학교에 진학한다. 그곳에서 이고르는 텐트에 매달아 사용하는 작은 스토브를 만드는 등 캠핑과 공학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고 1951년부터 무려 10회에 달하는 장거리 하이킹을 한 경험이 있었다. 당시 1950년대에는 하이킹을 사회적으로 가장 위험하고 난이도 높은 활동으로 취급하였지만 이미 다수의 리더 경험이 있었던 이고르는 그가 7학년 과정을 간 마쳤을 때 스베르들로프스크 지역 북쪽에서 출발해 2개의 봉우리를 오르는 약 300km 코스의 하이킹을 함께할 원정대를 모집한다. 그렇게 이고르의 원정대에 참여한 팀원은 토목공학부 4학년이었던 루드밀라 드빈이나 우랄국립대를 졸업한 루스템 슬로보딘, 그리고 또 한 명의 졸업생이었던 유리 크리보니셴코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었다. 1959년 1월 23일 이고르 디아틀로프를 포함한 10명의 원정팀은 스베르들로프스크를 출발해 18일간의 하이킹을 시작한다. 그들의 대략적인 이동 경로는 먼저 스베르들로프스크 지역의 로즈바강 상류로 이동해 그곳에서 하루를 머문 뒤 강을 건너 이동하였고, 이후 고라오토텐이라는 산의 정상에 도착한 뒤 오이코차쿠르산과 세베르나야 토셈카 강을 지나 비자이 마을로 이동하는 코스였다. 출발 다음 날인 1월 24일 이들은 우랄 산맥 동쪽에 있는 세로프 지역에 도착하였고 1월 25일에서 26일에는 이브델 지역을 지나 비자이 마을에 도착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리더 이고르는 가족들에게 자신들이 무사히 도착했음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길을 떠나 잘 도착했습니다. 2월 12일에서 15일에 나는 스베르들로프스크에 방문할 것입니다. 이후 계속해서 강의 상류로 이동하던 중 팀원 중 한 명이었던 유리 예피모비치 유디는 선천적으로 앓고 있던 심장질환과 관절의 통증으로 1월 28일 원정팀에서 하차한다. 그리고 이날은 9명의 팀원들과 함께한 마지막 순간으로 남는다. 1월 31일에서 2월 1일 마침내 마지막 지점 근처에 도착한 원정팀은 불필요한 짐과 복귀할 때 섭취할 식량 등을 한 켠에 남겨둔 채 목적지를 향해 이동을 시작한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악화된 날씨로 인해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온도가 영하 25도 밑으로 떨어지는 등 기상이 악화되어 그들은 숲 근처의 경사면에 급하게 텐트를 치게 되었는데, 이후 추위를 피해 텐트에 머물렀을 원정팀은 그곳에서 참혹한 최후를 맞게 된다. 예정대로라면 그들은 2월 12일 전에 자신들의 소식을 발송해 무사함을 알렸어야 했는데 2월 20일이 되도록 그들의 소식은 도착하지 않았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팀원 가족들의 구조 요청으로 그들을 찾기 위한 수색이 시작된다. 이후 학생과 교사들 그리고 군대와 경찰이 투입되었고 헬리콥터를 이용한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는데, 그렇게 수색이 한창이던 2월 26일 산비탈을 등반하고 있던 수색대가 그곳에서 무너져 있는 텐트를 발견한다. 텐트 안에서는 원정팀 이것으로 추정되는 소지품들과 벗어둔 신발 그리고 양말 등이 발견되었는데, 그런데 좀 이상했던 건 텐트가 안에서 밖으로 1m가량 찢어져 열린 모습이었고, 근처의 눈 위에는 8, 9명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는데, 양말을 신은 채로 찍힌 발자국과 신발을 한 켤레만 신은 모습 또는 맨발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 후 구조대는 텐트로부터 약 1.5km 거리의 숲속에서 원정팀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하였는데,
그곳에는 유리 크리보니셴코와 유리 도로셴코의 시신이 있었고 그들은 맨발로 속옷만 입은 모습이었고 손에는 화상이 발견되었는데 근처에 있던 나무의 가지가 5m 높이까지 전부 부러져 있어 그들이 무언가에 쫓겨 나무를 타고 올라갔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팀의 리더인 이고르와 지나이다 콜모고로바 그리고 루스템 슬로보딘의 시신 또한 마찬가지로 무언가에 쫓긴 듯 텐트에서 나와 숲속으로 가는 길에 눈 속에서 발견되었고 루스템 슬로보딘의 두개골에서는 골절의 흔적이 발견된다. 마지막 나머지 4명의 팀원은 4m 높이의 눈이 녹은 후에야 발견되었는데 계곡 근처에서 발견된 그들은 두개골이 함몰돼 있거나 많은 수의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고 목이 뒤틀린 채 눈썹과 눈알 그리고 혀가 없는 시신도 있었다. 시신의 상태를 본 의사가 빠르게 달려오는 자동차와 충돌한 것과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시신의 상태는 너무나 참혹했고 특히 그들의 옷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치의 방사선이 측정되었다. 그 후 그들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사진과 이동 경로가 담긴 일기를 토대로 수개월간의 수사가 이어졌는데 사고 지역의 원주민에 의한 살인, 외계 생명체에 의한 살인, 살인 또는 눈사태로 인한 사망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지만 결국 타살의 흔적을 찾지 못한 채 음모론만 남았다. 후에 당시 수석 수사관이었던 레프 이바노프는 사고 지역의 고위 공직자들로부터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고 비밀로 분류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1959년 2월에서 3월 사이 당시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밝게 빛나는 비행체를 봤다는 다수의 제보가 있었다고 밝히는 등 원정팀의 사망을 두고 지속적으로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결국 원정대의 사망 원인은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자 6명과 흉부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2명 그리고 두개골 부상으로 인한 1명의 사망자로 마무리되었다. 한편 하이킹 중 중도 하차했던 유리유디는 그가 머물던 우랄 지역의 솔리캄스크의 경제부국장으로 지내다 2013년 4월 27일 류마티스성 심장질환으로 인해 75세의 나이로 사망하였고 그는 원정팀의 옆에 함께 묻히게 되어 결국 다시 친구들 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